초반에는 2포스팅 하다가 이제 2달 정도는 3포스팅 정도를 평균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예전과 다른 부분들이 로직이 바뀐 부분은 기존의 오래된 블로그 못지않게 신규 블로그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제 블로그도 오래된 블로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래된 블로그, 즉 생성일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써놓은 글까지 유리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고인물 블로그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이제 오래된 블로그는 아니고 또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IT 인플루언스를 받은 지가 2년 정도 됐긴 했는데 이제 블로그 말고 여러 마케팅을 한 지는 좀 됐지만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멈췄던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방문자 수가 이 정도에서 변동폭이 좀 있더라고요. 가두리. 예,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죠. 이제 가두리란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 썼고 고인물 블로그라고도 좀 썼는데 저는 뭐 아주 오래된 블로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신생 블로그도 아니니까 대신 이제 블로그 관련된 부분을 분석을 많이 했고 여러 자료들을 공부도 하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블로그를 갖고 운영을 이제 본업으로 했죠. 3개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좀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죠. 이유 얘기해 볼게요. 5천 명 방문자를 찍었으면 뭐 그 월 급여 이상은 나오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 정도를 생각하고 목표를 했고요. 그 정도의 방문자 수까지 목표는 이루었죠, 거의. 현재는 이제 5천 명 되지 않아요. 4천 명에서 5천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분석을 해볼게요. 시랭크 로직은 한 분야를 오랫동안 써놓은 블로그, 전문성, 이런 부분들, 글수가 뭐 몇천 개가 되는 블로그들도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약 글수가 700 한 중후반쯤 되는데 몇천 개 되는 블로그와의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네이버에서 이제 신생 블로그나 새롭게 만들어진 블로그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고인물,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런 오래된 블로그들과 상위 노출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로직을 적용했어요. 실질적으로 쉐로 시간이라든지 가독성, 이미지 퀄리티, 뭐 영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도 점수가 반영되겠지만 오래되지 않은 블로그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죠. 1회 포스팅 수, 뭐 어떤 블로그는 하루에 5포스팅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는 최소 3, 저도 지금 현재는 이제 3개의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틀 노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글 퀄리티 같이 적용했을 때 이제 다이로직을 적용받는다라는 건데 신생 블로그 얼마 되지 않은 블로그가 이런 부분을 공부했다 해도 오래된 블로그 그런 뭐 실질적 경험을 했던 노하우를 쌓은 블로그의 경쟁에서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진입을 했을 때 그래도 경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경험치예요, 경험치. 후기성. 리뷰도 마찬가지겠죠. 실질적인 사진을 찍고 실사 사진이죠. 영상 촬영까지 넣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죠. 오래된 블로그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블로그들과는 이제 경쟁이 충분히 하고 나만의 황금 키워드 찾았을 때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어쨌든 키워드 싸움이다. 황금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황금 키워드 관련해서 인기 없는 애매한 키워드부터 이제 짜는 것도 맞죠. 황금 키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기가 없는 최소 몇백 단위 이상은 되는 거, 애매한 키워드를 쌓아 올려가는 거, 약간 구석이죠. 구석에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했을 때 오랫동안 내 글이 상위 노출되고 유입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쌓아갈 수 있다. 블로그 지수도 같이 이제 쌓아가는 거죠. 대신 센 키워드, 인기 키워드, 예를 들면 아이폰이라든지 하여튼 애플 쪽에 나오는 상품, 갤럭시, 삼성 브랜드 있는 이런 센 키워드, 단가도 센 거죠. 키워드 단가도 세고 뭐 원고 협찬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도 센 키워드들은 최신 키워드를 써야 돼요. 최신 상품 키워드. 대신 문제가 뭐냐면 금방 밀려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인물 블로그나 좀 오래된 파워 있는 블로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빠르게 발견해서 선포스팅을 해도 휘발성이 높아요. 밀리는 속도가 높다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실사 사진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어요. 실사 사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정보성 글 위주로 쓰다 보니까 나열식 글이 많았죠. 후기성 글을 쓰기보다는 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좀 밀리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부 키워드를 공략을 했어요. 세부 키워드를 공략한다는 거는 황금 키워드는 더없이 좋은데 황금 키워드가 아닌 은이라고 할까요? 은, 공, 뭐 황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쌓아가야죠.
사진 퀄리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 이 사진 퀄리티는 뭐 그 이유가 뭐냐, 뭐 사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지만 AI가 다 분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메타 값이라고 하죠. 사진마다 있는 고유 값을 보고 분석하고 사진 용량이라든지 퀄리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점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뭐 관계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리뷰성 글인지 정보성 글인지도 일단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네, 내가 만약에 한다면 후기성 글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성 글은 만약 쓴다면은 스펙 나열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비교나 장단점 취합. 결국은 이것도 시간이죠. 이제 만약에 뭐 아이폰을 한다면 이전 모델과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를 뭐 구분을 한다면은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걸 뭐 도표로 만든다든지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할 거냐, 질에 승부할 거냐, 그리고 양과 질을 둘 다 하고 싶다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피라이팅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결국에는 카피라이팅이 왜 중요하냐면 가독성이 좋은 글수록 체류 시간이 높아지고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그 하단에 있는 링크 있죠. 그걸 클릭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카피라이팅이 이제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죠. 상품 리뷰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성, 이제 스펙을 나열하는 이런 것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업체에서 협찬 관련된 글을 써달라고 할 때 카피라이팅이 중요하고 체류 시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 쿠파스라고 하는 건 쿠팡 파트너스예요.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CPS 기반의 물건을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이제 그 수수료로 33%를 받는 건데 또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상품을 쓸 때 정보성 글로 나열식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쿠팡 파트너스든 협찬이든 판매가 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후기성으로 보통 이제 검색을 하죠. 어떤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온다는 거는 내가 그 물건을 구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물건을 이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장단점, 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물건 스펙이라든지 그런 거는 홈페이지라든지 상세 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카피라이팅뿐만 아니라 뭐 후기성, 사진 퀄리티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제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방문자 수가 제가 이제 4천에서 5천 정도 사이라고 했을 때 몇 개 상품을 일단 써봤어요. 원고 협찬은 받지 않았거든요. 거의 받지 않았고 어떤 수익화를 또 위해서도 쿠팡 파트너스를 해봤어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했는데 전환율 높지 않았어요, 거의. 상위 노출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환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원인을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후기성 글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정보성 글일지라도 스펙이 하나 나열식보다는 비교 분석하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들어오는 제가 이제 수익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한 협찬이죠. 제가 몇 개 안 했어요. 2개 정도만 했는데 들어온 거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한 적도 있고 이거는 10만 원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얼마를 원하는지를 요청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선 보류를 했고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한 10개 정도를 협찬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만 원 평균이라고 잡았을 때는 한 150 정도 애드포스트까지 합치면은 50에서 200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규 블로그가 진입해서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투여를 해야 되는데 최소 6개월, 그래서 1년 정도는 생각하고 꾸준히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플랫폼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가두리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가두리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며칠만 쓰지 않거나 며칠만 좀 관리 안 하면 바로 쭉 떨어져요. 방문자 수가. 물론 이제 세부 키워드를 어떻게 넣느냐 이런 거가 얼마큼 깔려 있느냐 차이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좀 빠르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티스토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튜티 블로그는 제가 몇 개월 동안 아예 글을 쓰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방문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면은 브랜드 블로그로 활용을 하거나 원고 협찬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해서 이제 하는 쪽만 이제 추천을 하고요. 블로그 한 포팅당 1.5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정보 취합하고 키워드 분석하고 뭐 이웃 관리까지 할 때 1시간 정도 추가된다. 하루 약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정리하면은 수익적으로 많이 간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 파이프간으로 매드포스트는 정말 미비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천 명 정도가 넘는데 IT 인플루언스인데도 불구하고 매드포스트는 한 달에 15만 원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15만 원 사이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고 협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 이게 사실 메인 수입이긴 하죠. 업체와 연결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리죠. 판매된 수수료를 받는 이런 부분들까지 했을 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감안해야죠. 막는 적품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완충 장치를 해서 쿠파스 같은 CPA, CPS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도 결국은 이것도 상품을 구매하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거나 양을 좀 늘리거나 양이 늘어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내 사업을 홍보한다. 이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고 네이버 블로그 역할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브랜드와도 마찬가지고 다른 플랫폼과의 연결을 했을 때 갖고 가는 거는 괜찮다.